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뭔가 오랜만에 또 돌아오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긴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리 톡을 진행해온 강력한 예린인데요. 다이어리 톡이라 함은 저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설명 안 할게요. 뭐 그래도 매일매일 그냥 일기처럼 영상 일기처럼 제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왔는데 매일매일 혹은 격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박사학위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틱톡틱톡 시간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에 대한 주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사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돌아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월간 사유?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뭐 다른 입장에 있는 집단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도 잘 안 만들고 외부에서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름도 바꾼 겁니다. 월간 사유로. 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주제는 누칼협입니다.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협박했냐? 뭐 이런 문장을 줄인 신조어이고 밈화돼서 우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시작을 저는 막 참 어떤 게 이제 막 유행되고 확산되면 그 시작을 알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이 옛날에 2022년도죠. 옛날도 아니네요. 2022년도 그 즈음에 로스타크라는 게임 내에서 막 많이 쓰이게 됐다고 해요. 이거 정확한 정보인지는 팩트체크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로스타크 게임이 내에서 이제 뭐 길드 내 이런 싸움이 생길 때 누칼협이라는 문장을 약간 밈처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장이 담은 그 의미가 누칼협? 그럼 때려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슬프게 들리는데 제가 스스로도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진짜 하기 싫다. 너무 관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 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못하겠다.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진짜 많이 경험을 하는데 내가 진짜 왜 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연구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렵고 힘들고 그거를 감수할 만큼 어렵고 힘들고 라는 정보가 사실 시작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후회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가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대학원 생활을 완전 들어왔던 걸 후회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좀 느리더라도 뭔가를 열심히 결국엔 해내는 거에 가치를 두고 제 인생 자체가 그렇게 꾸려졌으면 하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 자체를 너무 가치롭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 후회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 공부가 그래도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다른 분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나중에라도 또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관심 있는 또 분야 중에 하나가 범죄심리학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범죄심리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어. 그리고 학문 자체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랑 환경도 다 바뀌잖아요. 뭐 같이 일하는 뭐 연구실 박사님들 선후배 관계 다 바뀌고 교수님들도 다 바뀌고 이런 게 다 바뀌는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이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틀렸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대학원 간 거 누칼협이라고 하면 그때 때려치면 이런 판단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요상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말하면서 지금 약간 오잉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타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반응을 했을 때는 제가 좌절하기 너무 쉽고 그 좌절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선택, 더 좋은 기회에 대한 거조차도 꺾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 어떤 무시무시한 문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칼렵이라는 문장 자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게 뭔가 월간 사유라는 거창한 제목을 들고 와서 그런지 너무 긴장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런 노트북 없이 여러분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거 쭈들쭈들 떠들었잖아요. 근데 노트북에 그냥 조금 꼭 하고 싶은 말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적어왔는데 지금 벌써 그 라인수로 따지면 라인수로 따지면 벌써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랑 매번 약속한 암묵적인 시간이 있으니 더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칼렵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담고 있는 건 우리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심지어 공감이 매우 결여된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현재 진짜 너무 힘들어서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아버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회적 배경을 담는 게 신조어라는 어떤 의견을 봤어요. 근데 누칼렵은 굉장히 사회적인 연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나타난 어떤 신조어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개인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내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도가 너무나 많아졌고 혼자 있어도 재밌는 사람 너무 많고 뭐 혼자 있으니까 굳이 연대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힘들어지고 개인이 점점 개인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점점 개인화되면 사실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그런 혁명이 굉장히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이유 중 하나는 뭔가 더 공부한다는 게 더 나은 가치처럼 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뭐 있을까요? 좀 사회적인 기준이 많이 입혀진 선택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 있겠죠. 결혼을 만약에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식장을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강남 갑자기 현실에 퍽퍽해지는데 뭐 좋은 더 호화스럽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상상이니까 호텔 결혼식 너무 하고 싶죠. 그리고 뭐 스드메 당연히 비싸게 주고 멋있게 하고 싶죠. 그리고 당일에 식장에 오시는 하객분들을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이런 걸 다 하면 굉장한 돈이 쓰일 거란 말이죠. 제가 평생에 지금 벌지도 못한 돈이 하루에 쓰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식뿐만 아니라 뭐 집에 들어가는 돈, 하여튼 뭐랄까요? 인생의 결혼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사람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내가 이거를 어디서 학습된 거 아닌가, 내가 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고 싶어지지,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지점이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와 진짜 하루에 그렇게 많이 돈이 쓰인다고를 이게 실제로 친한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뭐랄까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를 할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자면 혼자 있을수록 그런 사고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을수록 분명한 어떤 적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그 피로사의 한병철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고립될수록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나의 어떤 모든 선택으로 상황이 변화된다고 느끼지만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고립된 상태라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막 보면 이거는 약간의 음모론이 섞인 생각이지만 요즘 저 무서워서 유튜브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라 무서워서 강력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남의 말을 빌려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막 지금 요즘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아젠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장하는 아젠다가 보통은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는 홀로도 너무 멋져.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달하면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 문장 센텐스 자체가.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냐? 미디어, 특히 그러니까 미디어 중에서도 음악 이런 걸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수를 특정 짓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 다 막 넌 혼자서도 너무 예뻐. 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주제를 담은 노래를 많이 하는 가수들이 있다. 근데 그게 뭐랄까 개인을 더 개인으로 오롯이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음모론적인 시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혼동스러운 사회에 누가 너한테 칼 들고 협박했어? 라고 누칼협? 누가 힘들 때 누칼협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웃긴 말 하나 웃긴 말 하나 만들어 왔어요. 누칼협 하지 마시고 누갈협 합시다, 우리끼리. 이게 뭐냐면 누누이, 우리는 어차피 누누이 갈궈질 테니까 누갈협, 누누이 갈궈질 테니까 협동하자, 협력하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어떠신지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제가 아까 이만큼 말했는데 벌써 할 얘기가 동나고 있다고 얘기한 지점이 한 5분 때였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매번 약속한 한 10분가량을 얘기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월간 사유라고 해서 분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제가 한 달 동안 요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 기사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뭔가 그거를 외워놓지 않고 그때마다 뭔가 스크랩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네,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스크랩을 좀 매번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제가 진짜 논문 쓰느라 좀 많이 힘들고 바쁘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빠르면 내일, 늦으면 언젠가를 못하겠네요. 그 마무리 멘트로 참 제가 매번 쓰던 문구였는데, 그래도 저만의 시그니처 엔딩 문구니까 해볼게요. 더 좋은 거 한번 생각해 오기도 할게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언젠가.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